안녕하세요. 원예 인테리어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된 이상규입니다.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1강, 원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예의 역사, 원예의 역사에는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삼국사기, 삼국유사, 또 해동역사 등 고문원에 많이 적혀 있고요. 거기에 보시면 박, 상추, 오이, 가지, 모가,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채소를 소금에 절인 김치류가 등장합니다. 문헌으로 보면 고려 후기 때 그 향약 구급방이라고 해서 채소와 과수 등이 등장을 하면서 배추 등이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조선태조는 장원사라고 하는 부서를 두어서 화초 또는 정원수 이런 식재와 접목을 지도하고 또 과수의 뽕나무 등을 관리를 하게끔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종 때는 강의안이라는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기술해서 다양한 화목류의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귀한 정원수와 그 다음에 화해류를 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원예 인테리어란 무엇인지 알고 가겠는데요. 원예 인테리어란 식물, 즉 플랜트,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 또는 그린 인테리어라고 합니다. 플랜테리어는 가구, 벽지, 소품,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, 오직 식물을 소품으로 활용해서 그 공간을 장식하는 일입니다. 즉,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, 회사나 카페, 이런 분위기를 좀 더 화사하게 그런 부분들을 식물을 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. 식물을 판매하는 일보다는 단순하게 식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일보다는 어떤 공간과 또는 사람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용도와 환경에 맞게 좀 더 전문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. 이 직업의 매력은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즉, 카페, 의류매장, 사무실,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.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개성 있는 카페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, 또 그거에 맞게 인테리어를 옛날에는 액자나 가구 이런 부분들로 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식물로서 연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즉, 단순한 카페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자연 속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어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활용한, 그래서 플랜테리어들이 훨씬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추천해주고 또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식물을 추천해서 연출해주면 그 브랜드의 색감이나 특징들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랜테리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연출하는 것을 또 중요하지만 이 식물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이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셔야 이 식물은 이쪽에 이 식물은 이쪽에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식물학 쪽에는 개, 즉
식물과 동물, 문, 꽃이 피지 않는 것, 꽃이 피는 것, 그 다음에 강, 것인지 속신지 목,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서 분리되고 뭐 과, 속, 종. 그래서 가장 큰 게 나누면 개, 그 다음에 가장 낮게 종.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냐 보면 그 분류하는 목적은 뭐냐면 식물들이 그 명명을 기재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이 상호 간의 유연한 관계를 분류해서 정립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연구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이 편리하게 주고요. 그 다음에 식물 간의 자연적, 환경적 특징을 밝혀서 그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분류가 돼야 우리 같이 플랜테리아 하시는 분들이 얘네 환경이 어떻구나, 이 식물들은 어떻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. 원의학적으로 보면 1년생, 2년생 이 소리 뭐냐면 식물의 생육이 1년 또는 2년 동안 살다가 죽는 초본 식물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춘파, 추파. 우리가 보통 춘파 그러면 봄에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, 추파 그러면 가을 추우니까 가을에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. 오히려 반대예요. 즉 춘파는 봄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추파는 가을에 해서 그 다음 봄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추파는 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쯤 필까요? 여름 이후에. 그래서 뭐 코스모스, 해바라기, 봉선화, 맨드라미 이런 식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날씨가 더울 때 꽃이 피죠. 반대로 추파는 뭐냐면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꽃이 피니까 어때요? 봄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봄꽃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봄꽃에는 페추니아, 데이지, 뭐 펜지, 시네나리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. 프리물러. 이런 봄에 보는 꽃들이 제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 봄에 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년초, 즉 두해살이를 보시겠는데요. 이것은 뭐냐면 봄에 씨를 뿌리면 당장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,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잎이 자라고 나고 그 다음 해에 꽃이 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.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꽃냥매추 또는 스토크, 뭐 초롱꽃, 페랭이꽃 등들이 있습니다. 다음은 숙군류를 보시겠는데요. 숙군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해 사이, 다년생을 얘기하죠. 여러 해 사이 또는 다년생 이렇게 부르는데, 식물 뿌리가 지하에서 살아 있어요. 그런데 지상부, 즉 토양 위쪽은 죽어있는 식물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위에는 죽어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시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것들을 보통 숙군류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것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베라, 국화, 카네이션, 꽃창포, 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다음엔 구근류를 한번 보실 텐데요. 구근류, 즉 알뿌리 식물. 뿌리 자체가 알같이 생긴 둥근 형태, 긴 형태도 있겠지만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. 먼저 인경, 즉 줄기, 비닐 줄기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인경에는 유피 인경이 있고 무피 인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피 인경은 알리움, 구근 아이리스, 히아신스, 무스칼리, 튤립, 아마릴리스, 즉 양파같이 생긴 모양들이죠. 대부분이
무피인 경우는 보통 나리, 백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다음은 구경, 즉 구슬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. 이것들은 보면 뭐 글라디오러스, 프리지아, 클로커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괴경, 덩이줄기, 이런 식물은 보통 뭐 칼라디움, 아네모네, 시클라멘, 라넨키노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경인지 괴경인지 근경인지 이런 것들은 식물이 어떻게 생겼구나, 이 식물은 여기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괴경이 뭔지 근경이 뭔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근경, 즉 지하경 뿌리줄기. 이것들은 뭐 대부분이 독일 분꽃, 독일 은방울꽃, 칸나, 생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 생강을 다시 뭐 진저라고 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괴근, 덩이줄기. 괴근은 보통 다알리아, 글라디오스, 뭐 라넨키노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다음은 화목류. 화목류라는 것은 꽃, 잎, 열매 이런 부분들을 관상하는 목본식물을 얘기합니다. 나무를 얘기하는데요. 거기에는 보통 교목, 관목, 덩굴성 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교목, 관목, 뭐 덩굴성 식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, 그리고 얘네들이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이 관목이구나, 이런 것이 교목이구나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먼저 교목을 보시면, 교목은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즉 뭐냐면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겠죠. 그 다음에 관목. 관목은 뭐냐면 교목보다 낮고 일반적으로 목질부가, 즉 이게 땅 밑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의 줄기들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관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관하수. 꽃과 잎을 같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꽃과 이파리 두 가지를 다 관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교목과 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교목은 뭐냐면 아카시아, 벚나무, 동백, 목련. 이걸 잘 보시면 어때요? 다 나무 위에서 꽃이 피죠? 반대로 관목은 뭐냐면 개나리, 명자, 수국, 장미, 철쭉 이런 건 뭐야? 밑에 많은 가지들이 있죠.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, 또 얘네들이 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해하시면 조금 더 교목이구나 관목이구나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관엽수. 관엽수는 뭐예요? 이파리만 보는 나무를 이야기하죠. 이파리만 보는 것. 즉 관상 가치가 이파리가 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요. 교목에는 뭐 단풍, 소나무, 향나무, 버들 이런 것들이 있고, 관목에는 뭐 사철, 회양목, 질통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관실수. 이건 뭐예요? 주가 뭐냐면 열매를 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교목에는 모과, 아급의 나무 등이 있고요. 관목에는 백냥금, 남천, 피라칸셔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덩굴성 식물에는 능수화, 등나무, 담쟁이 덩굴 등이 있는데, 간단하게 이 능수화는 여름 언제 펴요? 장마철에 핍니다. 그래서 능수화를 키우시면 얘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장마가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.
꽃이 다 질 때쯤 되면 아, 장마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능수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. 능수화는 꽃이 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죠. 그래서 덩쿨성 식물에 아주 대표적으로 관상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다음은 식물의 생육 환경을 좀 알아볼 텐데요. 식물의 생육 환경은 아주 중요하죠. 이 식물이 어떤 곳에서 자라는지, 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자라야 되는지, 햇볕이 없어야 되는지, 아니면 중간 정도 들어와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인테리어랑 식물이랑 색깔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, 어떤 경우는 뭐 잘 어울리는데, 한두 개는 정반대의 식물을 거기다가 매치해 놓으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한 달 안에 대부분이 죽는 경우가 많겠죠.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물의 생육 환경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인테리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식물의 생육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. 먼저 빛에 대해서, 즉 광도, 빛의 색이. 광도는 보통 양생식물, 반음생, 음생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, 국화, 데이지, 봉소나, 선인장, 소나무, 소철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이 햇볕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. 그 다음에 반음생, 햇볕이 들기는 하는데 좀 길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잠깐 들어왔다가 음지가 좀 많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식물들. 보시면 뭐 관음죽, 군자란, 뭐 난가식물들, 단풍, 동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음생식물. 음생식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? 고사리 종류죠. 그래서 고사리 종류 음생식물, 그 다음에 드라세나, 디켄바키아, 맹문동. 여러분들이 이거 관약식물인데 왜 음생식물일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관약식물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다 햇볕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. 햇볕이 큰 나무 밑에 중간에서 자라는 관약식물이 대부분이 있고요. 밖에다 내놓으면 누렇게 이파리가 뜨는 경우 있죠. 화상을 입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약간 음생, 햇볕이 덜 드는 곳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식물들이 바로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일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빛의 길이, 즉 장일성. 빛의 길이가 길장자, 단일성 짧을 단자,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햇볕이 길게 들어와야 좋아하는 식물들이 뭐가 있냐면 뭐 데이지, 곽꽃, 금호초, 금전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햇볕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너무 긴 것보다는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짧게 들어왔다가 많이 안 들어와 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국화, 나팔꽃, 봉선화, 카랑코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햇볕이 많지도 그 다음에 너무 짧지도 않은 중간 정도 들어오는 것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 봄에 5월달 그 전후로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. 뭐가 있냐면 주팝나무, 수국, 스위트피, 장미, 제라늄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온도를 보시면 보통 한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식물을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온대식물 또는 한대지방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또
25도에서 30도 정도가 잘 자란다 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열대 식물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빛이나 온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병충해. 그래서 병충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할 텐데요. 병충해에는 곰팡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벌레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곰팡이 종류를 보면 탄저병, 그을병, 흰가루병, 재핏곰팡이병, 흑사병, 녹병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. 탄저병은 식물체에 흑갈색으로 반점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대부분이 이런 병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뭐냐면 고온다습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. 그래서 여름철, 장마철 또는 비 오고 뭐 나서 햇빛이 잘 들거나 이러면 많이 생기는 병들이죠. 그래서 식물은 가장 중요한 건 환기예요. 통풍이 얼마만큼 잘 되어지는 집인지. 이 식물은 햇빛만 좋아한다 그래서 무조건 햇빛 잘 드는데 통풍이 전혀 안 되면 햇빛 따뜻하고 통풍 안 되니까 어때요? 고온다습해져 버리죠. 그러면 또 병이 많이 생기죠. 그 다음에 그을림병. 이거는 그 이파리 부분에 그을림처럼 가루가 발생하고요. 관상식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흰가루병. 마찬가지로 윗면에 보면, 밀가루처럼 곰팡이가 피어져 있어요. 그 부분도 바로 흰가루병이고요. 그 다음에 재핏곰팡이병. 이거 마찬가지로 식물에 그 회색으로 곰팡이가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이 아니라 저온 다습 할 때 재핏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곰팡이 종류들은 어쨌든 간에 어때요? 습하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충해. 충해에는 진딧물, 개깍지기, 응애, 달팽이 등이 있습니다. 이 충해를 보시면 특히 진딧물과 응애는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벌레들은 순이 연한 새순이나 꽃몽오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순이 연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먹기 좋죠. 그래서 그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성장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. 아니면 꽃이 이쁘게 펴야 되는데 갉아먹어 버리면 관상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. 그 다음에 개깍지기 벌레는 잎 줄기나 잎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해충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그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솜덩이처럼 아주 작은 하얀 것들이 붙어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약만 뿌려서는 되지를 않습니다. 반드시 닦아서 제거를 해 주시고 약을 뿌려 주셔야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깍지기 벌레를 죽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민달팽이 같은 경우는 민달팽이는 낮에는 토양에 있어요. 왜냐하면 햇볕이 강하면 자기가 움직이기 불편하기 때문에 밤에만 활동을 합니다. 분명히 벌레는 없는데 잎이 뭐 갉아먹은 부분이 있다. 이러면 거의 민달팽이에 있구나, 토양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약을 그 토양에다가 주시면 민달팽이가 사라지고 그러면 좀 더 좋은 관상 가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병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?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야 되는데 살균제는 뭐 탄저병, 흰가루병 뭐 여러 가지들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합되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살충제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농장이나 그 화원에 가시면 이렇게 스프레이로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시기 좀 더 수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농도 조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더 편안하실 거고요.
그런데 어쨌든 이 농약이거든요. 살충제, 살균제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그 벌레에게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취급 및 보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. 아이나 요즘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그 반려동물들이 먹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지면 크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걸 특히나 취급 및 보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 다음은 원예 인테리어 전문가 진로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. 관련 직종 및 업종은 뭐 그린 인테리어 또는 뭐 아까 플랜테리어 또는 뭐 수경 재배, 디스플레이 전문가, 뭐 조경회사, 또 화훼중묘, 육묘회사 등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. 특히 그 그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 수경 재배 쪽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벽면 장식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 식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물 주는 걸 잘 해야 되잖아요. 그걸 일일이 뭐 물을 줄 수 없으니까. 그럴 땐 수경 재배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장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경 재배하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디에 활용하실 수 있냐면, 옛날에는 단순하게 꽃집 그러면 화분만 이렇게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그 절화를 판매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플라워 카페 또는 이제 자기만의 개성 있는 꽃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. 그래서 여기가 꽃집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플라워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런 플라워 카페들이 또 뭘 하냐면 그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대1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합니다.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또는 뭐 꽃꽂이 학원, 국비지원의 학원 강사로 또 활동하실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또 지식들을 좀 더 필요로 하신다면 전문적인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, 요즘에.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정보화 시대에 사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망이 이쪽은 아주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꽃 배달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, 지금. 온라인 꽃 판매가 많이 생긴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만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똑같은 식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어때요? 전략적으로 효과가 떨어지죠. 그래서 여러분만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적인, 그래서 저희 강의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독특한 식물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창조하셔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플로리스트 전문가들의 진로 및 방향을 보시면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강사 또는 뭐 요새 유튜브로 또 활동도 하시고요. 또 행사 기획자로 활동도 하실 수 있죠. 또 뭐 상품 개발도 하실 수 있고 또 좀 더 자기가 기능적으로 전문가있던 경우는 뭐 경기대에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 시험 관리 요원으로 또 활동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쪽에 플랜테리어 전문가들은 아무튼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학습 정리를 해보면 원예의 역사를 보셨고요. 간단하게. 그 다음에 원예 인테리어, 즉 플랜테리어란 무엇인가. 그 다음에 원예란,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 환경, 그 다음에
원예인테 전문가 진로와 전망, 뭐 프로이스트 진로 전망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.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